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아들 하나를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댁 식구만 챙기는 남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바로 저희 남편이 그랬거든요. 내 편이 아니라 진짜로 남편이었죠.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굴던 인간이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자 아주 딴 사람으로 변해버렸으니까요. 저희 친정이 처가고 조금 못 산다고 아무 이유 없이 무시하며 시댁과 친정을 차별했던 겁니다. 그래놓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땅값이 오르자 시댁 식구와 짜고 결혼할 신우한테 신혼집을 사주겠다며 제 땅을 노렸던 거죠. 그것도 저 몰래 신우가 살 집까지 계약해놓고서요. 그래서 저는 저와 저희 친정을 무시한 남편 놈이며 시댁 식구에게 처절한 복수와 함께 결별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망연자실한 남편 놈의 얼굴을 보며 얼마나 쌤통이었는지 몰라요. 저희 남편이 처음부터 시댁만을 챙기던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었다면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저랑 연애할 때만 해도 저만 아끼고 사랑해주는 순정파 중에 순정파였어요. 그렇기에 조금 가난한 형편에 책임져야 할 시어머니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희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하며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후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다정하게 잘해주시던 시어머니와 신우가 갑자기 돌변한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 좋았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저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던 거예요. 시어머니와 신우의 수준에 남편보다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을 본 적 없는지, 저희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는 사실을 저에게 어필하며 유세를 떨었던 겁니다. 저도 직장을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말이에요. 엄마, 우리 왔어.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저희 무사히 신혼여행 다녀왔어요. 어서 오너라. 그런데 서연아, 그것보다 나랑 네 신우가 너한테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 중요하게 할 이야기요? 어머니 어떤 거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다.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너희들 결혼하는데 도움 준 것도 없고 너희끼리 알아서 결혼한다고 해서 내가 일절 관여도 안 하고 결혼이며 혼수며 알아서 하게 맡겼었지 않니?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이다. 그래서 늦었지만 우리도 너한테 예단을 좀 받고 싶다. 내가 많은 건 안 바라고 나는 밍크코트 하나면 되고 네 신우는 명품백 하나만 사주면 전부 해결될 것 같은데. 어때? 해줄 수 있을까? 예?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처음부터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하는 거라 예단이며 그런 거 전부 빼고 검소하게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남편도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하고 허락받았다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솔직히 대기업 다니는 찰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예단까지 안 해오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요즘 세상에 어디 대기업 다니는 남편감 얻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우리 엄마 말이 맞아요, 언니. 요즘 대기업 다니면 1등 신랑감이라고 하는데 언니 저희한테 그 정도 선물도 못 하세요? 시어머니와 신우의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대기업이라면 저도 다니고 있었고 저희 남편이 아무리 대기업을 다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게 엄청 대단한 거로 생각한 적 없었거든요. 게다가 사람이면 다 똑같은 거지 대기업을 다니느냐 안 다니냐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시댁 형편이 좋은 것도 있고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의 힘으로 결혼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간소하게 하게 된 것인데 갑자기 예단 이야기를 나눈 시어머니와 신우의 행동에 저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신우를 향해 이미 결혼 전 결정한 이야기니 예단을 해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시어머니와 신우를 향해 화를 내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랑 예림이 너 지금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처음부터 예단하지 않기로 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런 걸 우리 집사람한테 바라는 건데? 솔직히 나도 그렇지만 엄마랑 예림이 너도 우리 집사람한테 고마워해야 한다고. 평생 책임져야 할 시어머니에 아직도 시집 안 가서 집에 빌부터 살고 있는 신우에 어디 요즘 여자 중에 그런 거 이해하고 결혼해주는 여자가 찾기가 쉬운 줄 알아? 그리고 엄마랑 예림이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잘나지도 않았거든? 두 사람이 말하는 대기업 집사람도 지금 다니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예림이야말로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는데 손해보고 나랑 결혼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랑 예림이 너 다시는 우리 집사람한테 예단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진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면목이 없다. 알겠다.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건데 너는 또 왜 그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하니? 앞으로는 예단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저기 그냥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농담으로 해본 이야기야, 농담. 그래요, 오빠. 언니 앞에서 창피하게 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그래. 새언니가 손해보고 오빠랑 결혼한 거 알았으니까 더는 그 이야기 안 할게. 그때만 해도 시댁 식구들에게서 저를 지켜주는 남편을 보며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와 신우도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는 일은 없었고요. 그렇게 남편이 저와 시댁과의 관계에서 신경을 많이 써준 덕분인지 시댁 식구와 지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이 변심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순정파 중에 순정파로 저만 사랑하고 알아주던 남편이 저희가 결혼하고 7년 정도 흐르자 갑자기 변해버렸던 겁니다. 항상 가족이 첫 번째이고 저희 친정에도 잘했던 남편은 어느새 저희 친정은 둘째 치더라도 가정에 소홀히 하며 시댁만 챙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도 병적으로 말이에요. 그때가 저희 친정과 시댁에 드시라고 과일을 사서 보내려고 하는데 남편이란 화상이 저에게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우리 집이랑 처거해 보낼 과일을 어떻게 했어? 주문은 잘한 거야? 아니, 아직 주문은 못했는데 일단 인터넷으로 알아봐서 괜찮은 곳으로 정해서 보내드리려고. 그런데 당신 설마 우리 집이랑 당신 친정에 똑같은 과일을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어차피 양쪽 부모님한테 보내는 건데 똑같이 좋은 과일을 골라서 보내겠지. 뭐 다르게 보내야 하는 이유라도 있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당신 정말 몰라서 그렇게 묻는 거야? 당연히 시댁은 우리 집에 더 좋은 걸 보내야지. 지금 우리 집이랑 당신 친정이랑 같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혼자 나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당신 친정이랑 똑같이 보낼 생각을 하느냐고. 내가 지금 말하는데 우리 엄마네 집안은 최고 좋은 과일로 보내. 그리고 당신네 친정 부모님은 솔직히 잘 살지도 못하고 싸구려 보내도 좋아할 테니까 제일 싼 거라서 과일로 보내고. 왜? 그거 있잖아. 당신 닮은 그거 못난이 과일 같은 거 말이야. 남편의 말에 저는 순간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말대로라면 저희 부모님도 저를 키우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왜 시댁에만 좋은 과일을 보내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으니까요. 제 외모까지 들먹이며 최고 싼 못난이 과일로 보내라는 말에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한마디 했죠.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어차피 똑같은 부모고 자식 낳아서 고생해서 기르신 건 네 부모나 우리 부모님이나 같은데 왜 우리 집만 싸구려 과일을 보내야 하는데? 너희 부모만 입이고 우리 부모님 입은 주둥이냐?
게다가 우리 집만 못 사냐? 못 사는 건 너희 집도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최고 싼 거로 해서 나를 닮은 못난이 과일로 보내라니? 지금 그게 무슨 뜻이야? 너 지금 나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내 외모까지 비하하는 거냐? 너 왜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데? 내가 어딜 봐서 못생겼냐고. 너 진짜 나한테 오랜만에 혼나볼래? 당신은 또 왜 별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고 그래?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지. 그리고 당신 친정이랑 우리 집이랑 다 같은 부모인데 당연히 똑같은 좋은 과일을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 한번 해본 농담이니까 신경 쓰지 마. 그때 제가 바로 뭐라고 하니 남편이 꼬리를 내리긴 했지만 남편의 말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시댁을 챙기며 저희 집을 무시하는 게 뻔히 보였던지라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 놈이 어디까지 가나 보면서 벼르고 있던 시기였어요. 하나만 걸리면 된통 혼내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때 저에게도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정리하고 싶다면서 저희 삼남매들한테 가지고 계신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비록 많은 재산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저희 삼남매들에게 똑같이 5천만 원 정도씩의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땅이 값어치가 어찌 되었든 부모님이 그동안 모은 소중한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게다가 5천만 원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제가 시댁에 놀러 갔을 때 남편과 시댁 식구는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며 부모님이 나눠주신 5천만 원의 재산에 비웃기 바빴던 거예요. 사실 제가 부모님한테 5천만 원짜리 땅을 상속받은 걸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저희 동생이 남편에게 실수로 말하면서 들키고 말았던 거고요. 당신 부모님이 그것도 재산이라고 고작 5천만 원짜리 땅을 물려주신 거야? 그동안 사시면서 재산도 안 모으고 뭐 하셨던 거냐? 아들, 그러게 말이다. 그깟 5천만 원짜리 땅 나는 째째해서 안 받을 것 같다. 엄마 말이 맞아. 나도 그런 있으나 마나한 땅은 안 받을 것 같은데. 역시나 못 사는 집의 언니라서 그런 것도 감지덕지하고 받는 건가 봐.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지금 세 사람 다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 땅이 얼마나 하든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만으로도 소중하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물려주실 땅이라도 있으세요? 저희 집보다도 없이 살아서 물려줄 땅도 없으면서 왜 저희 부모님이 그동안 힘들게 일궈서 자식들에게 나눠준 땅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아가씨는 어디 밖에 나가서 직장 다니면서 1,000만 원이라고 모아보고 그런 말씀하세요. 5천만 원이 정말로 있으나 마나한 돈인지 매일 회사도 다니다가 말다가 해서 모은 돈도 없으면서 어디서 저희 부모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요? 이게 지금 뭐라고 했어? 너 지금 우리가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 없다고 나 무시하는 거냐?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 둘이나 고생해서 키워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데? 어디서 말을 함부로 짓거려? 함부로 말씀하신 건 남편이랑 시댁 식구가 먼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전부 다시는 저희 부모님 욕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 우리 부모님 욕하는 사람은 그게 누가 되었든 절대 용서 못하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며 너무 화가 나 시댁을 혼자 나와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물려주신 재산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하지만 진짜 화나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인가 남편이 웬일로 저희 가족과 함께 친정 부모님을 데리고 찜질방을 모시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저번에 저희 부모님 재산 문제로 저와 저희 친정을 무시했던 일도 있고 혹시나 저나 저희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그러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챙겨주는 남편을 보며 섭섭했던 마음이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찜질방에 갔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이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일본으로 출장을 갔던 날인데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던 거예요. 그것도 국제전화로 말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에 아주 기가 막혔죠. 난데 나 지금 네 남편이랑 여기 일본에 와 있다. 그나저나 서울에는 별일 없는 거지? 예? 어머니 일본이라뇨? 남편 지금 일 때문에 일본으로 출장 간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저희 남편이랑 있으세요? 우리 아들이 말 안 했냐? 아들이 그동안 나 고생했다고 네 신우랑 같이 일본 관광시켜준다고 해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 나랑 일본 여행 가기 전에 너랑 너희 부모님한테 미안하다고 찜질방 데리고 갔다면서? 너희 집 수준의 찜질방 정도도 감지덕지지. 아무튼 여기 음식도 맛있고 물도 좋고 아주 내 스타일이다. 그러면 나는 이만 바빠서 끊으마. 나중에 서울에서 보자. 시어머니의 전화에 저는 복장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남편 놈이 왜 저희 부모님을 데리고 찜질방에 모시고 간 것인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데리고 일본 여행을 가는데 양심에 찔리니 그 전에 먼저 저희 부모님을 찜질방에 모시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놈은 한마디로 저희 부모님을 챙겨준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의 부모님과 차별하며 무시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까봐 일본으로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시어머니와 신우를 데리고 여행을 다녀온 남편 놈을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 저에게 자기네 가족들 일본 여행 시켜준 거를 들킬까봐 비행기 표며 숙박까지 전부 저 몰래 은행 대출을 받아서 쓴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 놈의 신용카드를 전부 정지시켜버렸어요. 생활비 관리를 위해 남편 신용카드들이 전부 제 이름으로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아니나 다를까 일본에 있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던 겁니다. 여보,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일본에서 신용카드 쓰려고 하니까 다 정지돼서 쓸 수가 없대. 혹시 당신이 카드 정지시킨 거야? 그래, 내가 그랬다. 가족 차별하고 무시하고 거짓말하는 너 같은 인간은 혼 좀 나야 할 것 같아서 내가 그랬어. 당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가뜩이나 일하러 출장 온 사람 카드 막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냐고. 뭐? 일본에 일을 하러 출장을 갔어? 너 지금 어머니랑 아가씨 데리고 일본으로 온천 여행 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부모님은 고작 찜질방 모시고 간 놈이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당신이 그걸 어떻게긴 자랑질 좋아하는 네 엄마가 나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해줬다. 나 속이고 니들 식구 데리고 일본 여행 가니까 행복하냐? 여보, 그러니까 그게 내가 미안해. 전부 됐고 너 내가 카드 정지시킨 거 절대 안 풀 거니까 어디 여행 내내 그지처럼 생활해봐라. 아니면 네 엄마 보고 전부 다 결제하라고 하든지. 이 치사하고 쪼잔한 자식아. 그래서 결국 남편 놈은 시댁 식구와 여행 내내 카드를 사용하지 못했고 진짜로 가지고 있던 애너랑 시어머니 신용카드로 충당해서 쓰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 일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엄청 노발대발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런 인간을 진정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 남편 놈을 보면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아프거나 할 때 어떻게 나올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 있는 지역에 개발이 들어가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던 거죠. 그래서 아빠가 물려주셨던 5천만 원짜리 땅은 어느새 10억짜리 땅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 소식에 부모님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실을 남편 놈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기어이 해서 안 되는 짓까지 저지르며 인간이길 포기한 듯 보였죠. 그때가 신우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양가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 준비를 할 때였는데, 그래서 시댁에서도 신우 결혼 준비로 바쁠 때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늦게 들어온 날, 다음 날이 주말이기도 하고 제가 남편 외투를 드라이 맡기기 위해 주머니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글쎄 남편의 외투 안에서 이상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든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죠. 남편의 외투 안에는 아파트 계약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명의가 신우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우가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었어요. 솔직히 회사도 계속 다니다가 관두는 바람에 모아둔 돈도 없었고, 그렇다고 시댁에서 신우에게 아파트를 해준다고 하기에는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도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외투에서 아가씨 명의로 된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발견했는데 아가씨가 돈이 없을 텐데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비싼 집을 계약했어? 아, 그거. 알아보니까 당신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 그런 중요한 이야기는 진작 나한테 해주지 그랬어. 그러면 내가 내 동생 시집 가는데 뭐 해줄까 고민하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당신 부모님이 당신한테 물려준 땅으로 내 동생 신혼집 해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은행에 대출받아서 오늘 동생이랑 부동산 가서 신혼집 계약하고 왔어. 어차피 당신 땅 팔아서 돈 나오면 그걸로 대출금 갚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 내 동생 신혼집 계약서야. 이제야 오빠 노릇 해보겠네. 그러니까 당신 땅 빨리 정리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7억만 내 계좌로 보내줘. 그 돈이면 우리 동네 신혼집 계약하는데 충분할 것 같아.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네 동생 결혼하는데 왜 내가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팔아서 신혼집 하는데 보태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 그 땅 나 위에 쓰라고 준 거지 네 동생 집 사주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 너랑 너희 식구들 우리 부모님이 5천만 원짜리 땅 물려주셨을 때 어떻게 했어? 우리 부모님 보고 그동안 재산 안 모으고 뭐 했냐면서 5천만 원짜리 땅 째찌해서 안 받을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 신혼집 네 동생한테 사주고 싶은 거면 살 돈도 네가 알아서 마련해서 해결하든지 말든지.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님 나한테 물려주신 그 땅 팔 생각 없으니까. 알았냐? 이치 가족밖에 모르는 그지 자식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남편한테 그지 자식이라고 한 거야? 어떻게 하늘 같은 남편에게 그지 자식이라고 하느냐고? 하늘 같은 남편 좋아하시네. 너는 하늘이 아니고 원수 같은 남편 놈이다.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주신 재산 정리해서 네 동생 신혼집을 해주느니 마느니 하기만 해봐. 그때는 진짜 너 죽고 나 죽는 거니까. 본인이 벌어서 모은 돈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신우 신혼집까지 사주면서 멋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남편놈의 행동에 저는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뻔뻔하고 양심도 없는 인간이란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남편놈이 저 몰래 시댁을 야금야금 도와주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이번 일뿐만 아니라 저와 상의도 없이 계속해 대출을 받아서요. 그러니까 일본 여행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댁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저 몰래 대출받은 돈을 이용해 남편놈의 시댁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매달 시댁에 드리는 생활비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생활비며 시어머니랑 신우 용돈에 아주 돈을 마구 퍼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예 남편놈과 끝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깔끔하게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던 거죠. 물론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으니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지켜야 할 가정은 생각 안 하고 시댁 챙기느라 대출까지 받아 돈을 쓰는 남편을 보며 위험하다 싶었거든요. 같이 살다간
저도 제 자식 인생까지 망칠 인간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땅으로 신우의 신혼집을 사주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땅을 팔아서 신우 신혼집을 사는데 보태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 보였으니까요. 저에게 그 일로 전화해서 터무니없는 말씀까지 하셨던 거죠. 서연아, 너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면서? 이게 무슨 행제냐?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 이제 부자가 되는 건가? 네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값도 많이 올랐겠다. 얼른 정리해서 네 신혼집 사는데도 보태주고 나머지 돈은 너희 집이랑 우리 집이랑 똑같이 나눠 가지면 될 것 같다. 어때? 서연이 네가 생각해도 아주 좋은 생각 아니니? 그러니까 땅 팔아서 정리되는 대로 이야기 좀 해다오. 어머니, 뭐 잘못 드셨어요? 제가 왜 부모님 땅을 팔아서 아가씨 집을 사줘야 하고 나머지 돈을 왜 어머니랑 나눠요? 그건 엄연히 제 돈이고 제가 알아서 할 권리 있습니다. 너야말로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왜 너한테만 권리가 있어? 네가 무식해서 잘 모르나 본데 법적으로 부부재산은 원래 공동 소유다. 그러니까 네가 받은 네 부모님 땅도 우리 아들한테 권리 있다고. 혼자 욕심 부리면서 독식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들이랑 나눠서 갖는 거다. 어머니야말로 법 공부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부부재산이 공동 소유라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아무 권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식하다고 하지 말고 어머니 무식한 건 아세요. 감히 지금 네 시어미한테 무식하다고 하는 거냐? 너 지금 우리 딸한테 집 사주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지? 그런 말에 내가 속아 넘어갈 줄 알고? 정 못 믿겠으면 아가씨 시켜서 인터넷에서라도 알아보시든지요. 전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 오냐, 너 딱 기다리고 있거라. 만약 거짓말이기만 해봐.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전화가 걸려오더니 조금 전과는 아주 다른 태도로 저를 대하더라고요. 저기 서연아, 내가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다. 네 말이 맞아. 정말로 아무리 부부라도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은 배우자에게 권리가 없더구나. 그런데 서연아, 그래도 네 신우 결혼하는데 네 땅 팔아서 집은 사줄 거지? 이미 네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서 계약금까지 냈는데 어쩌겠냐. 그 거금을 그냥 날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얼굴 붉히지 말고 잘 해결하자꾸나. 아니요, 어머니. 절대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남편이 아파트 계약금을 날리든 말든 저 이제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팔든 다른 사람한테 돈을 꾸든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는 단 1원도 아가씨 집 사는데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우리 앞으로 각자 사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빨리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신혼집을 사줄 수 없다고 하자 이번엔 남편까지 저에게 협박을 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서 돈을 내놓으라며 저를 괴롭혔던 거죠. 너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야. 좋은 말 할 때 땅 정리해서 내 동생 신혼집 사는데 7억 보태주는 게 좋을 거야. 당신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니까 명심하는 게 좋아. 당신, 내가 저번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지? 절대로 내 땅 팔아서 아가씨 신혼집 해줄 마음 없다고. 그러니까 그 7억 꿈도 꾸지 마. 당신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기어이 남편 말을 듣지 않겠다 이거지? 맞아. 내가 왜 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건데? 좋아. 당신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나도 최후의 수단을 쓰는 수밖에. 최후의 수단이라니? 그게 뭔데? 글쎄 두고 보면 알지. 다만 앞으로 일어난 일은 당신이 자초한 거니까 나 원망하지 마. 그리고 내 동생 신혼집 계약한 건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내 동생 이사 날까지 반드시 돈 보내야 할 거야. 제가 싫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기어이 남편 놈은 똥꼬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돈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결혼 전 신우 신혼집의 이사를 강행할 생각 같았어요. 남편 놈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남편 놈과 진짜로 끝낼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남편 놈에게 일부러 충격 좀 크게 받으라고 신우가 신혼집에 이사 가기로 한 날 이혼하자고 폭탄 발언을 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되면 남편 놈은 신우 신혼집의 잔금은 물론이고 저에게 결별 선언을 들으며 제대로 충격을 받을 테니까요. 남편 같은 인간은 혼 좀 나봐야 정신을 차리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신우 이름으로 계약한 신혼집이 잔금을 치르며 이사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소식이 없자 남편 놈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그리곤 저에게 화를 버럭 내며 말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지금 내 동생 이사 가는 날이라고 늦지 말고 당신 땅 정리해서 잔금 보내라고 그랬지? 그런데 왜 내가 말한 7억 안 보내는 건데? 당신이 돈 안 보내면 지금 비싸게 낸 계약금까지 날리게 되는 거 몰라서 이러는 거냐고? 나야말로 분명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부모님이 주신 땅 팔아서 당신 동생 신혼집 해줄 마음 전혀 없다고? 그렇게 아가씨 신혼집을 해주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마련해서 사주든지. 당신 정말 이러면 내가 최후의 수단을 쓰는 수밖에 없어. 설마 내가 진짜 그러길 바라는 거야?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남편의 모습에 괘씸한 생각이 든 저는 그때 남편 놈의 속에 제대로 염장을 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짜 된통 혼이 나봐야 다시는 이런 못된 행동을 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물론 저는 남편과 영원히 끝날 생각이었지만요.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돈 보내줄게. 진짜야? 당신 지금 돈 보내주는 거야? 그러게 좋게 말할 때 진짜 그렇게 나오지 그랬어. 그러면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힐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면 여보 늦지 말고 바로 보내줘. 나 당신만 믿고 있는다. 여보 정말 고마워. 땡큐! 저는 진짜로 남편 놈에게 그토록 원하던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에 남편에게 정성껏 문자도 보내주었고요. 여보, 지금 돈 보냈어? 그 돈으로 아가씨 신혼집 잘 사고 남은 돈으로 어머니랑 아가씨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 나도 아가씨 생각해서 거금 보내준 거니까 아껴서 쓰고.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고 1시간도 되지 않아 남편과 시어머니며 신우까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세 사람 모두 저에게 난리가 나서 노발대발했죠. 당신 지금 이게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가 7억 보내라고 했지 언제 70원 보내라고 그랬어? 그래놓고 이 돈으로 동생 신혼집 잔금도 치르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라고?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왜 보내준다고 했던 돈은 안 보내주는 건데? 우리 아들 말이 맞다. 너는 네 신우 죽는 꼴 보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아들한테 빌부터 사는 주제에 그깟 7억 주는 게 뭐가 아깝다고 안 보내고 고집을 부리는 거냐? 가족이 돈이 필요하다는데 그깟 7억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지금 너무한 건 제가 아니라 세 사람이겠죠? 도대체 세 사람이 무슨 권리로 땅을 팔아서 저한테 7억을 보내라고 하는 건데요? 저한테 무슨 돈이라도 맡겨놨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 남편한테 빌부터 살아요? 저 남편이랑 똑같이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있다고요. 그리고 당신 내가 돈 보내준다고 했지 7억 보내준다고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너희 같은 것들한테 내가 미쳤다고 내 7억을 줄 것 같아? 70원도 아깝다.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나도 진짜로 최후의 수단을 쓰는 수밖에. 당신 내 동생한테 7억 못 줄 것 같으면 우리 그만 헤어지자. 이혼하자고. 여자야 남자한테 이혼당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살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그렇지가 않거든.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도 얼마든지 좋은 여자 만나서 재혼할 수 있어. 내 말들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 손해보는 건 당신이란 이야기야. 오빠, 그러지 말고 당장 언니랑 이혼해버려. 솔직히 대기업 다니는 잘 나가는 우리 오빠 언니한테 주기 아까웠다고. 오빠가 원하면 내가 내 친구 중에 괜찮은 애로 소개시켜줄게. 언니 이렇게 제가 말하는데도 치력 정말로 안 줄 거예요? 그래, 맞다. 소연이 너 치력 내놓기 싫으면 당장 우리 아들하고 칼나서. 아주 세 사람이 꼴값을 떨고 있네. 그리고 당신 누가 그래?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이혼한다고 여자를 무시한다고 헛소리냐고. 갈라서자고 하면 내가 겁먹을 줄 알고? 안 그래도 쓰레기 같은 시댁에 우리 친정 부모님 우습게 보면서 지 식구들만 챙기는 개차반 같은 남편놈 때문에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그거 마침 잘 됐네. 오냐? 좋다. 당신들이 원하는 그 이혼 내가 해줄게. 당장 하자, 이혼. 어차피 나도 회사 다니고 있고 이혼해도 내 새끼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어.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하겠다는 말에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신우까지 몹시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하게 나오면 제가 바로 꼬리를 내리고 말을 들어줄지 알았는데 그 반대로 나오니 겁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저에게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묻더라고요. 당신 그 말 진심이야? 정말로 나랑 이혼하려고? 당신 나랑 이혼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건데? 뭐 하긴 돈 내어놔라 하는 협박하는 깡패 같은 시댁 식구랑 남편놈 얼굴 안 보고 내 새끼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겠지. 당신 정말 너무한다. 나는 당신이 돈 안 주니까 그냥 해본 소리인데 어떻게 진짜 나랑 이혼할 생각을 하느냐고. 너 같은 놈이랑 평생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100번 1000번 낫다. 에라, 이거나 처먹어라. 하지만 저도 이왕 끝내는 거 그냥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있는 힘껏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담아 남편놈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남편놈이 당황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여보, 지금 뭐 한 거야? 나 지금 때렸어? 오냐, 하도 네가 하는 행동이 인간 같지 않아서 때렸다 어쩔래. 그리고 이혼하자는 말이 그냥 해본 말이라고? 너는 네 새끼까지 낳고 같이 산 사람한테 그따위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힘들게 살면서 모아서 자식들한테 나눠준 재산을 당신 동생 집 사준다고 노릴 수 있느냐고? 그것도 모자라 너 지금까지 내 허락 없이 몰래 대출받아서 시댁 도와주고 우리 부모님은 고작 찜질방 모셔가 놓고 네 엄마랑 동생이랑은 일본 여행까지 데리고 갔었지? 너랑 네 식구들 전부 우리 친정 부모님 그동안 무시하며 살았다고. 네가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나 처음부터 결혼 같은 건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너 같은 인간은 내 인생에서 퇴출시키려고 한다. 너랑은 이혼이다, 이 나쁜 놈아. 안 돼,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 말로만 그랬지? 진짜로 당신이랑 이혼 못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줘. 내가 전부 잘못했어. 그제야 무언가 잘못됐음을 감지한 시어머니와 신우도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도 너희 고작 이런 일로 이혼하는 건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그동안 함께한 세월을 봐서라도 네가 봐주면 안 될까? 서로 이혼해서 좋을 게 뭐 있겠어. 우리가 다시는 네 친정 부모님 무시하는 소리 안 하마. 네가 한 번만 넓은 아량으로 봐주면 안 될까? 그렇게 튕기지만 말고 네 신혼집도 좀 사주고. 솔직히 지금 네 땅만 믿고 우리 아들 대출받아서 계약금까지 넣었던 건데 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우리 모두 어떻게 되겠니? 계약금 날리면 우리 전부 그거 갚으려면 엄청 고생해야 한단 말이야. 우리 전부 다 같이 쫄딱 망하는 거라고. 언니,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예비 신랑한테 신혼집 해오기로 했는데 저 신혼집 못 해오는 거 알면 예비 신랑이 저 버릴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 우리 예비 신랑 없으면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언니가 저 살려주는 셈 치고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저도 다시는 언니랑 언니 친정 부모님 무시하는 소리 안 할게요. 제발 7억.
저 좀 달라고요. 웃기고 있네. 내가 당신들 말을 어떻게 믿고? 그리고 아가씨, 조금 전까지 남편한테 이혼하라면서 아가씨 친구 소개시켜준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저한테 매달리세요? 남편이랑 저랑 이혼하면 정말로 꼭 아가씨 친구분 소개시켜 주셔야 해요? 그리고 그러게 누가 욕심부려서 남의 재산 노리래요. 남편이 아가씨 신혼집 사준다고 멋대로 돈 빌려놓고 그걸 왜 나한테 갚으라고 하는 거냐고요? 난 이미 남편이며 당신들한테 질릴 대로 질려서 더는 꼴도 보기 싫거든? 그리고 7억이 누구 개 이름이야? 어디서 자꾸 7억을 내놓으라 말아야. 니들이 한번 일해서 벌어봐. 그 돈이 정말 금방 버릴 돈인가? 니들이랑 계속 가족으로 사느니 이혼하고 평생 혼자 사는 게 속 편하고 아주 행복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니들이랑은 영원히 빠이빠이다. 그 후 저는 남편이 집에 도착하면 주려고 했던 이혼 서류와 함께 미리 싸놨던 짐을 건네줬습니다. 우리 사는 이 집, 당신이 돈 없어서 내가 대출받아서 구한 집인 거 알지? 그러니까 당신 가족들 데리고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는 우리 친정부모님, 딸인 내가 계약한 내 집이니까. 그리고 남의 부모 무시하면 네 부모도 똑같이 무시당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알겠니? 저는 남편 놈이며 시어머니랑 신우 모두 저희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은 나가지 않으려고 아주 똥꼬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어차피 끝난 마당에 더는 세 사람을 봐줄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들어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저희 아들은 제가 친정부모님께 미리 맡겨놔서 험한 꼴을 보지 않아도 되었고요. 그런데 세 사람은 경찰관분들에게 붙잡혀 쫓겨나면서도 저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안 돼, 여보. 내가 이렇게 이혼을 당해야 하다니. 내가 이혼남이라니. 당신이랑 우리 아들 없이 나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괜히 우리 식구들만 챙기고 처가 무시하면서 집사람 재산 노렸다가 내 인생 종치게 생겼네. 나는 완전히 망했다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이대로 저희 예비 신랑이랑 헤어질 수 없다고요. 언니가 저 7억 안 주고 버리면 진짜로 파혼당한다고요. 소연아, 앞으로는 네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하마. 그러니까 제발 마음 좀 돌려줘. 돌려달라고. 저는 그날 그렇게 남편과 시댁 식구와의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하도 힘들게 해서인지 아쉬움보다는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정말로 갈라서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이며 시어머니와 신우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으며 재산 분할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제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지인을 통해 남편과 시댁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남편 놈이 그동안 시댁 챙겨주느라 대출받은 돈에 이번 신우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대출을 잔뜩 받아서 그 돈을 갚느라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신우는 예비 신랑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신우까지 남편이 진 빚을 갚기 위해 그릇 닦기 일을 하며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돈이 부족한지 시어머니는 살던 집까지 팔고 방 2칸짜리 반지하 빌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그 좁은 집에서 세 사람이서 부대끼며 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못되게 굴며 살다가 전부 천벌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저는 살던 전셋집을 정리하고 부모님이 주신 땅 판 금액으로 새 아파트로 이사해서 저희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구매할 때 아예 저희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 생각으로 일부러 조금 넓은 아파트를 사서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와 같이 살고 계시고요. 남편 일 때문에 힘들었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부모님이 곁에 있으니 감사하고 그저 행복할 따름입니다. 제가 능력이 되는 한 저희 아들을 잘 키우고 저희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려고요. 저희 부모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남편 놈이 빚을 갚으며 시댁 식구들이랑 살기 힘들었는지
저희 집을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매달려서는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여보, 제발 나한테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될까? 당신이랑 우리 아들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니까 진짜 나 사는 게 엉망이라고. 마음 잡을 곳도 없고 맨날 집에 들어가면 엄마랑 동생이랑 우는 소리에 잔소리만 해대고. 나 이렇게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정말이지 두 사람 다 꼴도 보기 싫어 죽겠단 말이야. 내 인생에서 당신이랑 살 때가 제일 행복했는데 곁에 있어서 내가 그 소중함을 몰랐었나 봐. 여보,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정말 우리 가족만 챙기면서 당신 부모님한테 잘할 테니까 나한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미쳤냐? 네가 어떤 인간인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하게? 너는 그냥 네 가족들밖에 모르는 인간이니까 계속 그렇게 네 가족들 챙기면서 평생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면 되는 거야. 네 인생 네가 자초한 거라고. 저는 그날 남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저를 찾아온다면 그때는 경찰에 스토킹으로 확 신고해버릴 거라고요. 제가 그 말을 해서인지 남편은 다시는 저희 집 앞을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가족들을 챙기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남을 이용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일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내 가족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가족들 또한 소중한 존재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인생을 살아보자고요. 모두 감사합니다.